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아이 얼굴에 불그스름한 뭔가만 올라와도 혹시 아토피 아닐까 하는 걱정,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등포 한 곳에서 60여 년간 80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계피부과 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소아, 어린이 아토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실 수 있는 내용부터 먼저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부모 모두가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79%, 한쪽만 아토피가 있을 경우에도 50%가량 아토피가 유전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분유를 먹인다고 아토피가 잘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토피를 이미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분유보다 모유가 훨씬 더 좋은 건 사실입니다. 또한 알레르기 소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출생 직후에 연약한 면역 상태에서 분유만 먹을 경우에 우유 알레르기나 콩에 대한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침독이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정확히 아셔야 될 것이, 침독은 자기 자신의 침에도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자극성 피부염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침독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타고난 피부가 약하거나 예민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침독을 그냥 그대로 둔다고 아토피가 되는 건 아니지만 예민한 피부가 습진이나 다른 피부 질환이 될 수는 있어요. 또한 아토피 소인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더욱더 피부가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유달리 침독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해요. 따라서 침독이 심한 아이들의 경우 침독이 아토피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아토피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전조 증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폐열은 아토피와 다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폐열은 영아기에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습진성 병변을 가리키는 광범위하고 좀 부정확한 그런 명칭입니다. 폐열은 생후 100일을 기점으로 꾸준한 보습과 정상적인 관리를 해주면 자연스럽게 아이의 성장과 함께 호전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잘 호전되지 않거나 분명히 개월수가 지나가는데도 잘 낫지 않고 만성화하는 경우에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열을 관리해주지 않으면 아토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태열이나 너무 오래 지속되는 태열이 있다면 아토피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토피는 음식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성인보다 소아 아토피는 음식물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입니다. 다만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각자 다 다른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는 계란, 누구는 콩, 누구는 우유, 이런 식으로요. 또 일반 식품이 아닌 가공식품에만 알레르기를 가진 경우도 있어요. 따라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아토피에 나쁘다고 알려진 음식을 다 피하는 것은 아이의 성장을 저하시키거나 영양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삼가셔야 됩니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증이 심해지진 않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알레르기 검사를 받아보셔서 어떤 알레르기 음식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아니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는 소아 아토피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고 가장 많이 공인된 치료법입니다. 일단 스테로이드다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사용하면 위험한 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약이 아니라 유해물질로 분류해 놨겠죠? 스테로이드는 대부분 장기간의 사용이나 오남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 방법 그리고 기간을 의사와 상담해서 정확하게 치료하신다면 부작용 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맞는 약제와 치료 방법을 잘 따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소아 아토피에 대해서 오해와 궁금증이 모두 풀리셨나요?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우리 아이 아토피 예방과 관리에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등포의 계피부과 의원 병원장, 피부과 전문의 김신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